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 백근곤입니다. 지난 밤에도 너무 더웠죠. 최근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여름 열대야 일수가 30년 만에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7월 28일까지 열대야 일수는 7.1일로 역대 최악의 여름 중 하나로 기억되는 1994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올해는 6월 초순쯤 이른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무더위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터라 역대 최악의 긴 열대야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 밤에도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졌고요. 현재 창원, 진주, 김해 등 15개 시군엔 폭염경보가, 거창, 거제, 남해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돼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밤낮 없는 무더위는 계속되고요. 앞으로 기온은 더 오를 것으로 보이니까 건강관리에 각별히 힘쓰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초대석에서는 두 가지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신임위원장으로 송순호 전 도의원이 선출됐는데요. 잠시 후 소감과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가 5,177만 명을 기록했는데요. 유소년 인구는 비중이 10%대로 추락했습니다. 역시나 저출생이 큰 문제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가운데 하나인 난임부부 지원 정책을 지난주에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지은영 원장과 잠시 후에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현재 시각이 8시 32분 막 넘어섰습니다. 경남의 교통 상황 알아보죠. 남선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북창원 나들목에서 1km 짧게 밀리고 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창원 쪽으로 낙동 분기점 부근 갓길에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멈춰서 있습니다. 이 구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휴가 기간 출발하기 전에 타이어 점검 또 엔진 오일 점검 등 미리 하시는 거 좋겠습니다. 창원 시내도로 여름 휴가 기간 맞아서 평소 출근길에 비해서는 교통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도 크게 어려운 구간 없이 소통 원활한데요. 다만 장위에서 창원 터널 쪽으로 터널 진입부에서는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구간이 곳곳에 있는데 작업 구간에서 속도 줄입니다. 공단로 창곡상거리에서 신촌광장 방향 원림상거리 지난 지점 2, 3차로 막고 공사하고 있고요. 연덕로 교육단지 사거리에서 연덕 사거리 쪽으로 연덕교 지점 갓길 막고 교량 보수 작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온열질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야외 작업장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하시고요. 또 가장 무더운 시간인 오후 2시에서 5시에는 작업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취업은 쉽다 보건의료 특성화대학 마산대학교 협찬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안전운전하시고요. 또 화재도 최근에 주의해야 하는데 그젯밤 김해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77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거실 에어컨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에어컨도 한번 정비를 하시고 모쪼록 안전하게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 샵 2244번 샵 2244로 문자 받고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9551번님께서 파리올림픽 열기보다 더 뜨거운 열대야 벌써 후덥지근합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지난 밤에도 너무 더웠고요. 오늘 아침도 푹푹 찌고 있습니다. 밖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좀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인구 위기 관련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정부는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기도 했죠. 그런데 정작 아이를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난임 부부들은 국가의 지원 정책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전문가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엘르메디 산부인과 지은영 원장 초대했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은영입니다. 저희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난임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나
난자가 채취되지 않는 공람포가 나왔을 경우 지자체가 지원을 끊거나 지원금을 토해내는 경우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고 또 과배란 유도주사 같은 임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돼야 한다라는 지적도 지난 시간에 나눴는데 해결책 얘기를 못하고 끝나가지고 저희가 또 마련을 해봤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이달 초에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난자 동결 비용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를 하셨는데 이게 좀 핵심인 것 같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번에도 잠깐 짧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난자 동결에 대해서는 저희 난임 전문의들 사이에서는 가장 핫 이슈 중에 하나고요. 그 정부 6월 발표에서도 일부 지원 정책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지원 정책에서의 내용들은 보통은 의료적인 난자 뱅킹에 대한 내용들이 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적 난자 뱅킹이라는 거는 현재 지금 암 환자라든가 아니면은 난소라든가 고환의 절제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수술 뒤에 난소 기능 저하가 추정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미리 난자나 정자를 그 생식세포를 동결하는 부분을 일부 지원하겠다는 정책이고요. 예. 제가 그 도민과의 대화에서 도지사님께 건의드렸던 부분은 이런 의료적 뱅킹이 아닌 사회적 난자 뱅킹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적 난자 뱅킹 이게 또 어떤 의미일까요? 사회적 난자 뱅킹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일반 여성들 즉 20대에서 30대 중반 사이 여성들이 그런 의료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본인들이 현재 임신할 준비, 결혼할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향후 미래에 본인이 고령화가 됐을 때도 조금 더 임신 가입력을 높이기 위해서 난자를 선제적으로 미리 채취를 해서 동결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사회적 뱅킹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전혀 비급여 부분이고 그러니까 비용 부담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통계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관심도가 90% 이상 그래요? 네,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걸 시행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 외에는 잘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왜 TV에서 연예인들이 얼려놨다 네. 뭐 이런 네네. 얘기 많이 듣는데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하다. 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고 예. 지금 이런 정책에 대해서 가장 선제적으로 관심이 있는 지자체가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소셜 뱅킹의 개념으로 해서 작년에 약 한 300명, 올해 600명 이상의 대상으로 지원자를 받아서 약 1회 시술당 최대 200만 원까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창원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미혼 여성의 난자 냉동 시술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런 정책도 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방금 얘기했던 창원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정책이 예. 의료적 난자 뱅킹입니다. 네, 이거 말고 사회적인 게 필요한데.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최대 한 해 예산이 2천만 원 수준. 그래서 1회 지원당 최대 200만 원이니까 지금 선착순 10명에 한해서 이런 이제 동결비를 지원하겠다고 정책이 나왔습니다. 서울은 뭐 300~400명 이렇게 가는데 우리 창원은 그래도 100만 도시인데 딱 선착순 10명에게만 혜택을 주겠다. 근데 이런 이제 그 난자 뱅킹이 제대로 잘 이게 시스템화돼서 굴러가고 사실은 이 난자 뱅킹을 얘기하는 주 요인 저희 난임 전문인들의 의견 중에 하나는 현재 40대 이상의 여성들의 임신이 안 되는 이유가 난자 세포의 노화, 난자 세포 자체가 없는 공남포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난임의 주 원인이고 이건 난임센터에서도 사실 지금 현재 잘 해결하기가 힘든 문제들입니다. 그럼 이런 공공 뱅킹의 개념이 확대가 됐을 때 정부나 지자체 지원금으로 뱅킹하신 분들을 자연스럽게 기증, 도네이션이라는 부분으로 연결시켜서 고령이라는 이유로 난임을 겪고 있는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기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면 이게 선착순 10명 이런 수준은 되면 안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300명 사실 600명도 부족한 거죠. 그렇겠네요. 사회 전체에서. 근데 시작은 그래도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이분들이 베타 테스터가 돼서 확대가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정책들의 확대도 필요하고요. 그 난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난임 휴가나 난임 휴직 같은 경우도 존재는 합니다만 제 주변에 이걸 쓰는 사람을 뭐 거의 보지를 못했거든요. 난임 부부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들도 이런 사회적인 인식, 성숙성이 부족한 거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진료를 하면서 확실히 지금 진행자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저도 절실히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6월 정부 정책에서 난임 휴가를 현재
3일에서 6일로 확대한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만 한 달 3일이 아닌 거죠? 1년에 3일. 1년에 3일. 근데 그 3일도 제대로 쓰고 있는 분들을 저는 진료실에서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병원 내원이 잦고 이게 갑자기 생기는 스케줄들이기 때문에 병원 오시는 거를 특히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럼 제가 먼저 선제적으로 난임 휴가를 쓰시냐고 여쭤보는데 대부분은 본인의 개인 연차라든가 예. 휴가를 이용해서 병원에 내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즉 직장 동료들이라든가 상사들이 그만큼 이런 난임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난임 휴가를 신청을 하거나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을 이제 진료실에서 실제적으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정부가 현재 10개 정도 있는 난임 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전국에 설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심리상담센터가 뭐고 원장님께서도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좀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난임의 시술 과정 자체가 굉장히 길고 고통스럽고 자극적입니다. 거기다가 경제적으로든 방금 얘기했던 시간적으로든 비용이나 노력 소요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성공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지금 전국 평균 우리가 시험관이나 인공수정해서 임신하시는 평균 퍼센티지를 약 나이를 다 제외하고 예. 20대, 30대, 40대 전부 다 임신 성공률이 굉장히 다르시기 때문에 근데 평균 한 30%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 회차가 반복이 돼야 되는데 그 사이에 임신을 하시기까지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압박감이나 우울증이 굉장히 상당하고 예. 그래서 임신에 도달하기 전에 그 의지가 꺾여서 그냥 임신을 아예 포기를 해버리신다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부부 불화라든가 가정적으로 아니면 이제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하신 이후에도 너무 힘들게 이제 임신을 하셔서 그런지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산후 우울증이라든가 양육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또 문제가 또 이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단순히 이제 숫자에 매몰되는 인구를 막 늘리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부들이 진짜 건강하게 가족을 이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이제 난임이라든가 임신 뒤에 출산과 관련해서 정신적으로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에 대한 상담센터가 필요하다고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이번에 6월에 발표한 부분도 이 부분이 조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현재 지금 중앙에 1군데 그리고 지역 번역센터가 9군데 있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 경남은 난임, 임신 관련 상담 전문센터가 아직 없고 발표하기로는 2025년에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하니까 예. 경남에도 곧 이런 부분에서는 좋은 소식이 좀 올 것 같습니다. 예. 지난 2006년부터 정부가 저출산 정책 관련 예산을 300조 원 썼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돈 선택과 집중을 해서 아이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난임 부부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로서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제 생각이지만 저출산 정책의 방향 그 300조를 쓰시면서 이 방향은 그 아이를 임신을 하면 지원을 하겠다는 개념입니다. 임신을 하면 진료비를 지원하고 출산을 하면 출산 지원금을 주고 뭐 주택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그러니까 아이를 항상 임신하고 출산한다는 거에 선제적으로 먼저 그 정책 방향이 잡히는데 그걸로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 실패했죠. 예. 아이 출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패러다임을 바꿔서 그러니까 임신을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데 임신이 안 되는 이런 이제 분들을 지원을 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난임병원에 작년 1년 내원하신 환자분들 이제 초진 환자분들이 지금 23만 명 정도 됩니다. 난임병원에 예. 물론 이제 부부 합산되면 한 15만 명 왜냐하면 남녀 각각이니까요. 15만 명 수준으로 되는데 이분들이 적절하게 의료적인 지원이나 경제적 지원이나 이런 사회적 인식 변화로 지원도 사회적으로도 배려를 받아서 임신 성공률이 지금보다도 좀 절반만 임신을 하신다면 그 신생아 출산율 작년 신생아 출산율이 22만 명에서 23만 명 정도 되니까요. 그래요? 맞먹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작년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됐다면 임신 출산율 자체가 한 30% 정도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또는 방금 제가 주장했던 것처럼 동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가입력 보존에 대해서 논의가 더 돼서 현재 임신율 말고 앞으로의 임신이나 출산율에 대한 준비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임신을 원하시는 분들이 원할 때 임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 방향이 저희는 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난임 부부들이 정말 간절함으로 시작한 그 난임 시술을 경제적,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중도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와 경남도 차원의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우리 사회 인식도 보다 성숙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은영 산부인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 MBC 경남 좋은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신임위원장으로 송순호 전 도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도당 당원대회에서 54.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된 송순호 신임위원장은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혁신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엄중한 시기인데 중책을 맡으셨어요. 좀 소감이 어떠세요? 예, 무엇보다도 저를 선택해 주신 우리 당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상당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금 경남이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이제 현안들이 많고, 우리 당원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 또 지방선거 준비, 또 다음에 또 치러질 대선까지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굉장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금. 예. 도당 대회를 앞두고 13일 동안 단식을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좀 목소리에 힘이 없으세요. 예, 목소리가 아직까지 완전 돌아오진 않았고요. 예. 이틀 전부터 이제 미염하고 또 죽을 먹으면서 이제 보식을 하고 있는 단계라서 예. 아직까지 이제 몸 상태가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는데요. 지금 한 60% 정도 회복하고 있어서 예.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예, 참 날도 덥고 앞으로 하실 일도 많으니까 하루빨리 좀 기운 차리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단식이라고 하는 건 뭐 어떤 사람이든 최후의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라고 할까요? 이런 점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단식을 13일 동안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단식을 한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2년 동안 정말 많이 어렵잖아요. 이제 경제도 또 민생도 또 외교 안보 또 한반도 평화 이런 문제까지 어느 곳 하나 좀 성한 곳이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도이치모터스, 디올백, 그다음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여러 가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고 이런 것들로 보면 국가의 시스템이 좀 무너진 것 아니냐. 최근에 이제 검찰이 소환을 했는지 검찰이 소환당했는지 김건희 여사가 소환을 당했는지 모를 정도로 검찰이 좀 특혜를 제공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휴대폰도 뺏기고 신문지도 뺏기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정상적인 국가인지 제대로 된 국가인지 이런 상태에서 국민들의 이런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에서 좀 대통령직에서 그 두 분들이 빨리 좀 내려오는 것이 대한민국을 안전을 찾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대통령직에서 빨리 좀 하야를 하면 좋겠다. 이런 국민들의 마음과 열망을 모아서 우리 마산에 좀 시발점이 좋겠다. 이런 의미로 단식을 했고요. 그럼 역사적 의미가 또 있는 거죠. 64년 전에 이승만 정부에서 하야를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 마산에서 사실은 3.15 부정선거가 시발점이 되어서 이승만 정권이 하야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마산에서 그런 도화선이 좀 되면 좋겠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단식을 시작했었습니다. 예, 이제 앞서 국가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수락연설에서도 탄핵과 특검 등을 언급을 하셨어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국회에서도 탄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청문회가 일어나고 있고, 국민들의 여론조사도 보면 윤석열 정부가 워낙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정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조금 했던 대로 국가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60% 넘는 조사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들이 어찌 보면 국민들의 갈망 내지는 염원 이렇게 봐야 될 지점이 분명하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헌법에는 보면 분명하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사회적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않는다.
어떤 형태로든 이런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할 수 없다. 이렇게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이런 형태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완전 사회적 특수계급을 대하듯이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 그다음 뭐 디올백 관련됐던 도이치모터스 관련됐던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와 관련됐던 이런 것들은 특검을 통해서 실체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절박한 심정이 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국민들의 염원 그리고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탄핵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 최혜령 특검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이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다. 이렇게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고 더 폭넓게 국민들의 의사로 이것들을 모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도 이 두 가지 정치적 과제와 관련해서 최대한 주장하고 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경남민주당이 선봉에 서겠다. 이런 이제 약속을 드린 거죠. 그렇게 예. 수락연설을 했습니다. 2745번님께서 우리 지역구 회원구 의원이었는데 축하드립니다. 건강 챙기시면서 민생을 위해 생각했던 정책 펼치시길 바랍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지금은 경남도당 위원장이 되셨으니까 경남도 내에 있는 어떤 당원들의 목소리를 잘 듣는 것도 필요할 텐데 그래서 이제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라고도 약속을 하셨어요.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또 어떤 변화를 추진하시겠습니까? 예, 뭐 당원 주권 시대는 우리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그 환원을 해보면 국민 주권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주인은 국민인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주인 역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우리 당원의 주인이 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었느냐. 결국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원이 주인이라는 것은 당원의 생각과 의견들이 당의 정책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당원의 뜻이 당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진정한 당원들이 주인이 되는 정당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정책과 당론을 정할 때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있지 않다. 우리 경남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의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경남도당은 당원들의 의사를 집약하고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겠다. 상시적으로 토론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또 당원들의 의견을 표결로서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 온라인 플랫폼을 분명하게 구축을 하는 것이 당원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가장 빠른 길이고 또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당원 주권이라는 것은 구옥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원 주권 시대를 경남도당이 먼저 열어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만들어서 그 정당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권력 획득과 유지다라고도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경남 지역에서는 앞으로 2년 뒤 지방선거를 진두지휘를 하셔야 합니다. 뭐 계획이나 네. 포부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정당의 최종 목표는 권력의 획득과 유지죠. 권력이라는 것은 행정 권력이 있을 수 있고 의회 권력이 있을 수 있는데 행정 권력은 대통령, 의회 권력은 국회. 우리 지방으로 관치를 하면 행정 권력은 자치단체장, 의회 권력은 말 그대로 각 지방 의회들이죠. 이런 이제 권력을 획득을 해야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당론과 정책들을 구현하고 실현할 것 아닙니까? 우리 민주당의 핵심 가치가 공정, 생명, 포용, 번영, 평화 이 5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이 5대 핵심 가치를 실현을 해서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민생 정당이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 민주당이 표방하고 있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에서도 경남에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있어요. 지역 소멸 문제, 또 저출산 문제, 또 지역 산업의 이런 몰락 문제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극복하고 경남에서 지역 소멸을 막아내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경남도가 번영하는 이런 경남도로 만들 것인가에 관련돼서 우리 민주당이 책임지고 해야 될 예.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예. 이를 위해서 20년 경남 집권 전략 준비위원회를 조기에 구성을 하고 예. 또 지방선거 TF를
빠르게 구성을 해서 좋은 알겠습니다. 후보 발굴해서 좋은 정책 발굴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평가받겠다. 이런 예.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8060번님께서 오래 단식하셨네요. 다 좋은 일이 있길 바랍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인터뷰 여기에서 아이고,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아침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8시 30분에 여러분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